저는 대전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고요. 사회복지를 하면서 학생 상담을 한 97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학생 상담을 주로 하고 있고요. 심리 쪽을요. 그리고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마주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제 모습이 다르죠? 달라서 조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뒤편에다 넣기는 했는데 그걸 좀 앞으로 당겨서 앞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은 누가 선택하십니까? 내가 선택해야지 맞는 거지요. 여러분 삶은 나의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나의 삶은 나의 선택입니다. 라는 이야기로 잠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에 갑부가 있어요. 이가성이라고요. 인터넷상에 굉장히 떠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가성의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이가성을 모시고 다니는 30년 동안 건강하게 모시고 다닌 운전기사 이야기하고요. 오프라 윈프리 이야기하고 제 이야기를 세 개를 동시에 엮어서 한번 이야기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가성은 홍콩 사람이고요. 투자를 해서 세계의 갑부가 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갑부가 될 수 있도록 옆에서 항상 30년 동안 한결같이 사고 없이 열심히 이곳저곳 가는 곳을 데려다준 누가 있어요? 기사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 기사분이 은퇴를 해야지 될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가성이 은퇴를 할 적에는 뭐를 줘야지 돼요? 노후를 건강하게 살으라고 퇴직금이라는 걸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퇴직금을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억 정도 되게 준비를 해가지고 야 이제 그동안 나를 사고 없이 잘 데리고 다녀서 내가 이렇게 최고의 갑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고맙다. 그러니 이걸 가지고 이제 노후에 너가 편안하게 살아라 하고 줬더니 누가요? 운전기사가 싫다 나는 안 받겠다 노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냐면요. 이분이요. 나는 이미 그것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갖고 있다. 30억 정도 되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재산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이가성이가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너한테 준 것은 한 달에 200에서 250만 원 정도밖에 안 줬는데 그거 갖고 우리 뻔하잖아요. 그 돈 갖고 자식 교육시키고 자식들 해달라는 거 해줘야지. 또 먹고 살아야지. 부모님한테 또 뭔가 또 용돈이라도 드려야지 이러고 났는데 네가 무슨 돈을 모을 수가 있어서 그 돈을 모았겠냐. 말도 안 된다 그랬더니 이 운전기사가 뭐라고 하냐면요. 회장님이 뒤에서 업무를 보실 때 전화로 야 요번에 저기 예산에 농업기술원 옆에 국가에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원가 들어갈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 있는 땅을 내가 이만큼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쫓아가서요. 그 옆에 가서 이가성이가 이따만큼 땅을 살 적에 그 운전기사는요. 요따만큼 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주식을 요번에 메르스로 인해서 이렇게 음료나 이렇게 아이스크림 쪽이 주식이 바닥을 쳤어. 바로 주식이 호가를 칠 것 같아. 그러니까 빨리 가서 그것 좀 사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운전기사도 쫓아가서 이가성이가 사는 이따만큼 사는 것을 요만큼 또 샀어요. 그리고 났더니 이가성이가 홍콩의 최고의 갑부라게 아시아 최고의 갑부라겠잖아요. 그것처럼 이가성이가 부자가 될 수 있을 만큼 이 운전기사는 그것보다는 작지만 요따만큼 돈을 여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3억은 진짜 껌값이에요. 그래서 나 그거 안 받아도 돼요 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지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주변에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오프라 윈프리 아시죠? 그죠? 세계의 토크의 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토크의 왕이었던 건 아니고요. 굉장히 불운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엄마 아버지가 결혼식도 안 하고 아이는 태어났고 오프라 윈프리가 그리고 흑인이고 또 어땠어요? 이렇게 엄마가 집을 나갔기 때문에 누구랑 할머니 밑에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런데다가 7살 때 성폭행을 당했지요. 누구한테요? 사촌 오빠한테요. 그 이후로도 계속 성폭행을 당했었고요. 14살 때는 급기야 아이를 미혼모가 됐어요.
근데 이 미혼모가 어땠냐면 미혼모가 됐는데 아이가 2주밖에는 못 살고 죽었어요. 그러니 오프라 윈프리는 살고 싶겠어요. 그래서 자살 시도도 좀 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바닥의 신세를 면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흑인에다가 100kg가 넘는 거구에다가 가진 것은 자원전을 아무것도 없지 이러니까 어때요? 굉장히 사람들의 놀림이 됐고 업신여김의 대상이 됐고 차별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됐던 그런 사람인데 지금은 세계적으로 앞에 수식어가 굉장히 많아요. 무슨 10억대 이상의 자산가 또 세계적인 토크의 왕 이런 말들로 이렇게 있었던 것은 뭐냐면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은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는요. 그는 지금도 감사함을 안다는 거죠. 어려서부터 감사한 마음을 그렇게 가졌대요. 그래서 아침에 기지개 켜고 막 일어나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숨쉰다는 게 너무 고맙다. 오늘 점심에 친구가 와서 스파게티를 먹었는데 그걸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만들어준 셰프한테 감사하다. 내가 오늘 굉장히 싫어하는 친구를 만났어. 그래서 그 친구한테 화를 내고 욕을 해야지 되는데 내가 그걸 참았어. 참을 수 있는 내 자신한테 감사하다. 이런 감사한 마음을 노다지 가졌다는 거죠. 이런 감사한 마음을 갖는 사람들은요.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어떤 말들이 나와요? 긍정적인 말들이 나와요. 자, 오늘은요. 소통이라는 것 갖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사자와 소의 사랑 이야기예요. 사자와 호랑이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반대를 하는데도 무릅쓰고 둘이 너무 사랑하니까 결혼한대요.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난간도 헤치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잡아먹든지 말든지. 맛있는 고기 중에서도 제일 맛있는 곳을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갖다 줘요. 근데 아내는 이걸 내가 어떻게 먹어? 그러면서 그것도 사랑이라고 믿고 있어요. 나는 늘 제일 좋은 고기만 너에게 주려고 노력했는데 왜 너는 네 생각만 해? 이러는 거지요. 나는 한 번도 고기를 원한 적이 없어.
어떠세요? 우리가 내가 소통하는 방식이 이와 다르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소통을 잘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먼저 뭐를 원하는지 잘 들어줘야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공감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그리고 또한 타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지 된다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나는 이게 최고로 좋은 걸 줬어. 근데 타인은 어떻게 해요? 그걸 전혀 원치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다양한 소통 채널을 좀 가지고 계셔야지 된다. 요즘은 어때요? 시대가 요구하는 소통의 채널들이 있죠. 그래서 SNS라든가 우리 여기는 리더분들은 이렇게 특용작물을 하셔서 뭔가 이렇게 SNS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도 하고 하시기 때문에 아마 잘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도 아니면 부인하고도 아니면 남편하고도 가족들과도 이렇게 SNS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소통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또 내가 나를 알아야 또 누구를 알 수 있어요? 내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요만큼이요. 이게 대기는 되는데 잘 안 올라가네. 저 위에 눈이 있는 데 있죠. 거기 그만큼이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나예요. 나는 불과 저렇게 작은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는 내가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나에 대해서 들여다보면은 이만큼까지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나마 요 밑에 무지무지하게 큰 밑으로 숨겨져 있는 저 바위는 나의 무의식,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울컥울컥 행동으로 보여지는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우선은 내가 나를 좀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것을 A4 용지를요. 제가 12칸으로 나눠서 드렸어요. 접어서요. 12칸으로 나눠서 드렸는데 나를 포함해서요. 본인을 포함하셔요. 여기 우리 사장님한테. 네. 나를 포함해서 내가 굉장히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이름으로 적으세요. 자, 지금부터 12분만 한번 써주십시오. 본인을 포함해서 쓰십시오. 자, 12분 다 쓰셨나요? 네. 아직 다 못 쓰신 분 계세요? 자, 그러면 그 12명을요. 한번 이름을 쭉 읽어보시면서 이분들이 나한테 어떤 감사했고 얼만큼 소중한지, 이 사람들이 왜 나한테 소중한 존재인지, 나는 나 스스로한테 왜 소중한지 한번 잠시 한번 쭉 훑어보시고요. 이 중에서 제가 한 사람은 그냥 내려놔도 소중하긴 하지만 그래도 내려놔도 그렇게 서운하지 않겠다 싶으신 분 한 분을 찍으셔서요. 이렇게 X자를 크게 쳐주세요. 한 분 지우셨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11분이 계세요. 근데 11분이 있는데 이 중에 또 2명을 내려놓을 거예요. 9명은 굉장히 나한테 소중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함께 갈 수는 없어서 제가 또 지워달라 요구를 할 거예요. 2명을 또 같이 지워주세요. 지울 수 없지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우셔야 됩니다. 2명을 좀 지워주시고요. 혹시 지금 7분이 남았는데요. 이 안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없다 하시는 분 혹시 있을 수 있어요? 혹시 한번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여기에 없다. 다 있으세요? 어우, 훌륭하셔요. 자, 그럼 2명 또 지울래요. 5명만 남겨놓고 2명 또 지워주세요. 다섯 명이 남아있어요. 이 5명은요. 혹시 나의 가족일 수도 있고요. 나의 친구일 수도 있고 은사일 수도 있고 뭐 여러 분류의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5명을 다 데리고 가자니 제가 너무 버거워요. 그래서 또 지울 거예요. 이제 2명만 더 지워주세요. 2명을 내려놓고 가야지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3명이 있는데요. 혹시 내가 이 안에 계신 분, 3명 중에 내가 있다.
와, 예, 예. 그 안에 본인이 계신 거지요? 이렇게요. 우리가요. 한 명 한 명 내려놓으면서 그 사람에 대한 마음들을 좀 헤아릴 수 있었을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저쪽에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없으면은 이렇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요. 이 공간도 내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가족도 내가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나야지 되는데 우리는 나를 배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우선으로 이야기를 하고 먼저 이렇게 챙기려고 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순수하게 나만을 좋아하고 나만을 사랑하고 나를 존중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조금 있다가 커피가 뭐가 올라나는 몰라요. 커피 사러 가셨어요. 왜요? 차 타고 가셔야 된대요. 여기에는 없대요. 몰랐어요. 왜 대부분의 이렇게 길거리 커피. 아 그런가요? 그래서 커피를 본인한테 대접을 하면서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내려놓을 때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한번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소중하다라고 느꼈던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칭찬을 하셔야지 돼요. 칭찬을 하셔야지 되는데 소중한 사람이 이렇게 그냥 나는 너가 소중해 라고만 마음으로 갖고 있으면 표현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를 소중하다고 여기는지조차도 몰라요. 우리는 이렇게 몸으로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말로 표현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말로 하셔야지 된다라는 거. 그러면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줘야지 되는데 이렇게 남을 칭찬해보는 것, 내 주변에서 이렇게 아내를 칭찬하고 자식을 칭찬하고 손자를 칭찬하고 이렇게 칭찬하는 것들을 직접 해보셔야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칭찬을 할 때 구체적으로 칭찬을 하셔야지 되는데 잘생겼어요. 아니면은 와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너 잘생겼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꼭 집어서 너 눈이 반짝반짝하니 눈이 큰 게 눈이 너무너무 잘생겼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찍어줘야 그래도 이게 마음에 와닿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뭉뚱그려서 야 너 너무 잘생겼어. 대한민국의 표준형이야. 이렇게 너 너무 이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줘야지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칭찬할 때는요. 조금 이따 해야지 하고 나면은요. 쑥스러워서 그 칭찬 못해요. 그죠? 딱 봤을 때 얼굴 딱 봤을 때 야 너 오늘 스카프가 너무 너한테 잘 어울려. 아니면은 손톱에 매니큐어를 칠하고 왔는데 야 너 네일 아트 한 게 너하고 너무 잘 어울려. 이렇게 딱 보는 순간 너 오늘 옷 입은 컬러가 네 얼굴을 더 화사하게 해주는 것 같아. 너무 이뻐. 이렇게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칭찬을 해줘야지 한참 지나고 나서 이렇게 해서 멋쩍게 칭찬을 하려고 하면은 그때는 칭찬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진솔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칭찬을 하는데 이렇게 하고서 옆 쳐다보고 한번 해보셔요. 서로 옆에 쳐다보고 서로 한번 해보셔요. 근데 그게 아니라 눈을 쳐다보고 내가 너를 진심으로 칭찬하고 있어 라는 거, 내가 말하는 건 진심이 묻어 있어 라는 것을 인정해 받을 수 있는 게 눈을 마주 본다는 거지요. 눈을 쳐다보고 이야기를 해주는 게 굉장히 좋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과거에 좋았던 점보다 노력한 거. 아이들한테 맨날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에휴 너는 그것도 못하냐? 이런 소리가 먼저 나와요. 아이들한테 여기죠. 그리고 우리 아이는 남들보다요. 내가 생각할 때 그냥 우리 아이는 천재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남들은 요만큼 못해도 인정을 해. 그래 그럴 수 있어. 내가 다시 한번 알려줄게. 그러고 알려줄 수 있는데 내 아이는요. 한 번 알려줬는데 그걸 몰라서 이게 뭔데 다시 물어보면은요. 어떻게 해요? 화가 나요. 왜 화날까요? 내 아이는 천재인 것 같아. 한 번 얘기했을 때 딱딱 듣고 알아들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과거에 좋았던 점을 너 키가 홀쭉하게 컸어. 너 평소에 인사성이 굉장히 밝았던 아이한테 너 인사 잘하니까 너무 이뻐. 이것보다는 노력해서 되는 것들 있지요. 그 아이가 잘 안 되는 것들을
본인이 막 노력해서 조금 변화온 거 이런 것들을 칭찬해 줄 때 아이들이 훨씬 더 좋아진다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한테 뭐라겠냐면 네 꿈이 뭐야? 그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저 꿈이요 바리스타예요 이러고 물어봐요. 근데 거기다 대고 또 이렇게 주먹을 갖다 대면 너 바리스타가 되려고 어떤 노력 해봤어? 이러고 물어봤더니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선생님 근데요 꿈이 바리스타인데요 뭘 해야 돼요? 이러고 물어봐요. 뭘 해봐야 되는지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내가 노력을 해야지 된다는 생각은 안 해요 거의요. 근데 고등학교 자녀가 있고 대학교 자녀가 있는 아이들한테도 한번 물어보세요. 너 꿈이 뭐였요? 하고 물어보고 네가 그걸 위해서 너는 어떤 노력을 하니?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니 노력한 건 없는데 꿈은 이거야. 꿈은 꾸라고 있는 게 그것만이 꿈이 아니라요.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랬을 때 이 아이가 깜짝 놀라는 거야. 그래서 야 그러면은 네가 한번 바리스타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봐. 인터넷에 요새 좋다.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해봐. 이랬더니 애가 그때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 이렇게 마음에 충격을 좀 받았었나 봐요. 그러니까 얘가 집에 가서 이제 바리스타를 막 찾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사양 고양이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막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있잖아요. 사양 고양이는요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거기서 나몰라라 있으면은 칭찬을 안 했으면은 얘가 그 꿈을 키워가지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어머 그래? 너 사양 고양이를 알아? 그걸 어떻게 알았어? 이러면서 선생님이 그 아이를 야 너 대단하다 그런 것도 알고 하면서 칭찬을 해줬더니 이 아이가 막 신이 났어요. 신이 나갖고 매일 그렇게 아이가 바리스타가 어떻고 뭐 커피의 맛은 어떻고 이런 것을 막 검색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 되니까 교수님들하고 쉽게 말해서 애들이 그러죠. 맞짱 뜬다고 맞짱 떠서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전문 용어들이니 그런 걸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애가. 그래서 그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너무 그것은 뭐야? 선생님이 옆에서 이렇게 칭찬해줬고 인정을 해줬잖아요. 그것이 그 아이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 아이한테 야 너는 뭐 빨리 커서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되니까 공부해 막 이런 얘기만 우리는 하지 그 아이가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는 한 번도 물어봐 준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꿈을 물어봐주고 꿈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물어봐줘야 그 아이가 거기에 조금씩 이제 어떻게 해요? 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칭찬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외부나 명석한 두뇌 이런 걸 칭찬을 하는 것보다 야 너 머리가 너무 좋아. 제가 전에는 우리 아들이 머리 좋다고 하는 것이 최고의 칭찬인 줄 알았어요. 야 너 머리도 되게 좋은데 이런 거 금방 할 수 있어 빨리 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머리 좋다는 것만 믿고요 나는 머리 좋으니까 이러고 서로 노력을 안 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타고난 것에 대한 칭찬보다는요 그 아이가 뭔가 노력해서 작은 결실이라도 얻었을 때 달리기를 못 하던 애가 아침에 달리기 연습을 해서 5등 했던 것을 4등을 했을 때 이럴 때 너무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는 거죠.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심리학 공부 이제 상담 공부를 한 선생님이 있어요. 그랬는데 그분도 이제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아들한테요. 이분은 이렇게 야 너 이거 왜 이렇게 했어? 이것도 못해? 이런 소리를 절대 안 해요. 그냥 그랬어? 너 잘했어. 그랬구나. 막 이렇게만 얘기를 해. 꾸나꾸나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날 이 아이가 와서 뭐라 하냐면 엄마 나 수학 시험 굉장히 잘 봤어. 이래요. 그래서 그래? 맨날 이제 공부를 바닥을 쳐요. 그래서 너 수학 시험 잘 봤어? 그랬구나. 너 몇 점 맞았냐? 그랬더니 엄마 나 수학 38점 맞았어. 대부분의 엄마들은요 뭐라고 하냐면 야 그것도 점수야? 38점? 야 발꾸락으로 해도 그건 낫겠다. 찍어도 그만큼은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교수님이 뭐라고 했냐? 그래? 너 38점 맞았냐? 지난번보다 너 6점이나 올랐다. 야 너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해줘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조금 맞고 꼴찌를 하면서도 기죽는 법이 없어요. 그러더니 결국에는 대학을요 충남대학 갔어요. 그 바닥 꼴찌했던 친구가요.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적에 어떻게 해줘야지 된다고요? 꼭 집어서 꼭꼭 집어서 그리고
이렇게 그때그때 칭찬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좋아하다. 마지막은 명품으로의 변신이에요. 그래서 이걸 아까 아침에 또 아침이라고 얘기하네. 아까 한 거라요. 이것은 이렇게 제가 PT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이걸 이야기로 제가 풀었고요. 스스로 깨고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신호등을 가지고 다른 교수님이 만들어 놓은 거 제가 업어왔습니다. 인생이란 이런 긴 터널을 통과하는 것과 같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엄마 손에 이끌려서 다니는 아이였어요.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전부 다 이렇게 엄마 손에 이끌려 다니는 어린 아이였었지요. 근데 어느 순간 커서요.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혼자서도 다닐 수 있게 됐고요. 또한 혼자서 이렇게 잘 놀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때가 되니까는 어때요? 여자도 만나고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대요. 그랬는데 여인도 만나고 또 어울리게 되고 배우자를 선택하게 되고 그래서 좋은 차도 이렇게 우리가 장만을 하게 됐지요. 그래서 차도 장만을 하고 그리고 넓은 정원에서 사슴 뛰노는 꿈같은 생활을 꿈꾸면서 둘이 결혼을 해요. 여러분들도 이런 꿈같은 그런 때가 있었을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남들 다 가는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가야 되지요. 그죠? 신혼여행도 어때요? 볼 것 없이 해변이 있는 하와이로 갔대요. 뭐 이것저것 가리지도 않고요. 그죠? 그래서 하와이로 갔고 나이 30이 되니까 어때요? 좋은 시절 다 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대요. 지금 30이면은 우리는 결혼도 안 했는데 그래서 좋은 시절 다 갔다. 그새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인생이 깜깜해지기 시작했대. 30이 되면서요. 그때 그러셨어요? 나의 30은 어떠셨어요? 그때로 돌아간다고 하면 진짜 날개 달고 다니실 것 같으지요? 예. 그만큼만 돌아가면 그랬는데 이렇게 깜깜해지기 시작했고요. 나밖에 몰랐던 아내 또 나밖에 몰랐던 남편이 어느새 어떻게 해요? 아이들만 챙기고 나는 뒷전이 됐어요. 그치요? 어느 순간 아이가 낳고 나니까 나는 뒷전이고 아이들만 챙기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요? 살짝 일탈이라는 것도 해보셨나요? 외로움에 하지 말라는 바람도 피워봤대요. 이렇게요. 해보셨어요? 응,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상담을 하면서요. 이렇게 바람핀 남편들 때문에 이렇게 와서 상담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요. 그래서요. 그러면 당신의 남편이 최고의 능력이 지금 발휘하는 때다. 경제적으로도 최고고 건강도 최고고 모든 것이 최고이기 때문에 바람필 수 있지 않냐. 조금만 기다려주면 안 될까 그랬더니 다 잡아먹으려고 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여유 있어야 바람도 피는 거지요. 그죠? 응, 맞아요. 그래서 안 펴본 사람은 어떻게 피는지 모르시지요? 바람 부는 데 가서 서 계시면 돼요. 나이트 한번 가면 돼요. 문득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하는 생각에 잠기게 된대요. 어떤 길이 나의 길인가? 인생은 직진이에요? 좌회전 우회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40이 넘으니까요. 나랑 똑같았다라고 인정했던 친구들과요. 격차가 생겨요. 생활의 수준이 격차가요. 차이가 이렇게 50m, 100m 이렇게 차이가 생긴다는 거죠.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내 자존심도 약간 이제 상처를 받기 시작할 때가 아마 이때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죽도록 일만 하다 살았는데
죽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내 팔자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나 이대로 죽나? 나는 일하는 노예인가? 돈만 벌어다 주는 기계였나? 이런 생각이 잠시 들 때도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삶의 무게에 짓눌려 때로는 갈짓자로 비틀거리며 살아가게 됐다라고 50이 넘으면서 이런 상황들이 생긴대요. 그리고는 또는 어떻게 해요? 때로는 부부싸움을 하고 너무 힘들어서 이대로 그냥 슉 간간히 제가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한번 얘기를 했어서 언젠가는요 신랑이랑 막 싸웠는데요 진짜로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지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비 오는 날 운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우두둑 우두둑 떨어지는 빗소리 들으면서 음악 틀어놓고 막 운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날 이렇게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과감하게 막 운전을 하면서 어디엔가 부딪혀서 내가 죽게 된다면 하는 생각을 잠시 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이대로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들은 한 번쯤은 해보시지 않았을까. 저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결국 그놈의 정 때문에 참으면서 지금까지 왔지요. 그죠? 이렇게 사는 것이 못 참아요? 안 참아요? 안 참을 수는 없죠. 참아야죠. 아이들도 있고 그 이놈의 정이 무섭잖아요. 정 때문에 사신다는 분 많이 계시죠. 그래서 인생에서는 이렇게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10%의 내리막이래요. 돌고 도는 게 이렇게 나의 인생인 듯 싶대요.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듯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 사는 일 똑같고요. 그리고 또한 가고 싶지 않은 곳도 많은데 오라는 곳도 없대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정말 깊이고 막힘없이 잘 나갈 때는 언제 오려나? 내가 올해만 지나면은 내 고생은 다 끝났나? 내년에는 괜찮겠지? 이러면서 나도 이렇게 직진으로 곧장 갈 수 있는 이런 것이 언제 올까?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서 60살쯤 되면은요, 어떻게 해요? 리타이어라고 얘기를 하죠. 누구나 생애 여행을 끝내고 새로운 인생의 바퀴를 갈아낄 때,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이때 정년퇴직하고서로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다시 갈아서 끼우는 그런 것들을 한번 본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는 어떻게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늘 고민을 한다. 어떤 것을 해야지 되나.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농어촌을 지키면서 리더로서 굳굳이 계시는 게 너무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때로는 커다란 위험에 직면하기도 하고요. 또한 비바람에 몰아쳐서 굳은 날이 있기도 하고요. 평안한 곳으로의 도피를 꿈꾸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지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어쨌든 인생은 되돌릴 수 없는 것. 아까 우리가 30살로 한번 가면 날개 달고 다닐 것 같지요 하는데 그렇게 갈 수 없는 한 번 산 인생은 다시 살지 못하는 이런 인생이기에 어때요? 보호받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고 보호받지 못하는 길. 일지라도 나의 길을 내가 책임지는 거라고. 내가 그렇지만 보호받지 못하지만 내가 간 길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감에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래서 소나무처럼 멋진 인생을 우리가 제2의 인생을 이렇게 살면 어떨까 싶어요. 어린 모묵일 때는 다 똑같아요. 소나무가. 그죠? 그런데 비바람과 이렇게 햇빛과 영양분을 받으면서 내가 삐뚤삐뚤한 볼품없는 이렇게 나무가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큰 우뚝 쓰는 고든 나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고든 나무가 되도록 여기 이렇게 어린 나무가 자랄 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부모의 손에 의해서 부모가 이 보살핌에 의해서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작년의 소나무는 내 스스로 선택한 소나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품 나무처럼 우리가 나이 먹어서 위풍당당한 이런 멋진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멋진 제2의 인생을 사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